법을 어겨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의 기준 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소년 범죄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촉법 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만으로 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이 시간 관련 내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일단 연령을 낮추는 방안도 있고 또 처벌 수위를 강화하자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 촉법 소년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촉법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10세부터 13세 미만의 그 비행을 저지른 소년들을 얘기를 합니다. 즉 성인 형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특칙의 혜택 아닌 혜택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검찰, 경찰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그 형사법정에 이렇게 계류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경미하다라고 해서 또 소년부에 송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 소년부 그 사건에 대해서 가정법원 이제 소년부 판사가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결정하게 됩니다. 즉 10호가 가장 중한 처분인 거죠. 이른바 그 소년원의 2년 동안 시설 내 처우의 교육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1호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일 어떻게 본다면 경미한 것인데 그 보호자나 또는 그 감호 위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호, 3호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라든가 수강 명령, 그리고 4호, 5호는 보호 관찰관이 일정한 지도 감독을 하는 그와 같은 처분인 것이고요. 6호 처분 같은 경우는 역시 감호 위탁인데 좀 특정적인 시설의 중간 처우의 형태이긴 하지만 시설 내에 수용돼서 처분을 받는 형태고요.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7호는 소년 범죄자 중에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소년원이긴 합니다만 사실 정신 치료를 위한 7호 처분. 그다음에 이제 8호는 1개월 소년원에 생활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9호는 6개월 이렇게 소년원의 교정 과정을 겪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종합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결국엔 촉법 소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에서는 이제 면죄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외국의 상황은 좀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나이에 관한 기준은 이제 우리 국내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가 14세가 기준이 되어 있고요. 이것보다 조금 밑에 하향한 저연령 나라들도 있긴 합니다. 영국, 호주 같은 경우가 10세, 캐나다가 12세, 그리고 프랑스가 13세 이렇게 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그렇게 설정해 놓고 있고요. 미국도 보통 그런 기준인데 또 어떠한 주에서는 심지어 6세까지 이렇게 하향한 저연령 기준을 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객관적인 생물학적인 과학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그 나라와 사회에서 역사적인 종합적인 관행과 판단에 의해서 그 촉법 소년, 즉 형사 미성년자 성년자의 기준을 이렇게 달리 정해갖고 놓고 있다 설명할 수가 있겠죠. 대다수의 사례들은 사실은 생계형 범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정하게 좀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대다수의 청소년 그 비행이 이렇게 그 악성 그야말로 죄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년법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이제 그 청소년은 선도와 교육형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 예를 들면 호기심 때문에 예쁜 인형 하나 훔친 이런 그 청소년까지 그야말로 뭐 징역형 또는 소년원 그렇게 처분을 하자고 하는 것은 이제 아닌 것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상당히 만성적 범죄자로 이렇게 변화하는 이런 아이들은 상당히 범죄 지능도 높고 나이만 어렸지 사실상 행위를 보게 되면 성인과 동일하다. 그렇다 본다면 이와 같은 악행에 대해서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분명한 정의관념에도 맞는 것이고 특히 피해자의 입장을 보게 되면 피해자는 지금 몸과 마음이 그 다쳐서 제대로 생활을 못하는데 가해 청소년은 아무 일이 없다고 하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 나이 때문에. 근데 이것은 온당치 않다. 다만 지금 전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성인 범죄 못지않은 이런 강력 소년 범죄자들 어떻게 표현하면 소년 뭐 살인마라고까지 표현할까요? 뭐 이런 것에 준하는 이러한 그 청소년 범죄를 우리 사회가 그대로 방기하는 것은 정의관념에도 온당치 않고
더군다나 지금 나이 이 기준 자체가 70여 년 전에 정해진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 가지 그 지능과 또 학습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분명히 나이도 낮출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러한 이제 접근입니다. 어떤 요약하게 되면 무조건 모든 가벼운 청소년 비행에 대해서까지 엄벌주의와 성인과 똑같은 처분을 하자. 이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그럼 일각에서도 그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얘기도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그 성인과 똑같이 처벌을 하고 교도소로 보내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왜냐하면은 한 곳밖에 없고 소년 아이들을 가둘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결국엔 과밀화가 돼서 성인과 같이 할 경우에는 괴물을 만들 수가 있다. 거기서 온갖 범죄들 다 배워서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면 그 나이 어린 이러한 그 범죄자들이 성인과 같은 범죄자를 했다고 해서 꼭 그곳에 가는 것은 아니죠. 네. 이것은 갈 수 있는 가능성만을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나이 변동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도 강력 이 소년 범죄자들이 보호 처분을 받는 경우도 이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적 기여를 아예 봉쇄를 해 놓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은 나는 촉법 소년이기 때문에 죄를 받지 않는다.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해서 형사들한테 나는 촉법이니까 빨리빨리 끝냅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것은 이 법적으로 맞지가 않다. 이런 지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으면 결국 이제 그 김천 소년 교도소로 가게 될 확률이 많은데 김천 소년 교도소의 여러 가지 인프라를 대폭 개선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목, 명칭은 지금 김천 소년 교도소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약 80%는 성인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소년들은 한 뭐 12% 남짓, 15% 남짓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소년에 특화된 그런 개선 교정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학업에 관한 중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직장의 길로 가는 그런 이제 소년들에게는 거기에 맞는 첨단화된 그 사회에 나가서 바로 직업을 갈 수 있는 그죠? 뭐 그런 직업들도 함께 그 해야 된다. 바꿔 얘기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이만 낮춰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다만 가능성을 그 열어놨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지금 명칭은 김천 소년교도소인데 실제로 보게 되면 성인이 더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등등에 관한 제반 인프라도 확충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사실 이제 이런 강력 범죄도 또 그 보호 처분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호 처분이라고 그 하는 것이 거의 실효성의 한계가 있다. 네. 그 사례가 바로 한 달 전에 발생한 그런 사건으로 저는 그 기억을 합니다. 그 6호 처분에 처해졌던 그 40여 명의 그 청소년들이 그야말로 계획을 세워서 밤 10시 반에 화재 경보기를 눌렀던 거죠. 화재 경보를 누르게 되면 잠금 장치가 다 열린다고 하는 것을 알아서 10시 반에 다 어떻게 보면 집단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11명 중 8명은 금방 돌아왔지만 4명은 수도권 지역으로 가서 무인 정포에 침입을 해서 약 280만 원을 또 훔치는 이런 행위까지 계속한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그 말만 소위 말해서 보호처분 6호에 감호시설에 위탁이 됐지 제대로 된 교육과 또 훈계와 이것은 거의 유명무실화된 것은 아니냐.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이유가 뭐냐라고 보게 되면 상당히 그 복합적인 그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사실 6호 감호 처분이 아니고 소년원에 갔어야 되는 것이 맞느냐에 관한 얘기에서부터 그러면 이 6호 처분에 처해졌던 이 비행 청소년들이 무엇이 이제 불만이었는가 이것도 사실 판단해야 될 문제고요. 또 이것에 대한 그 관리가 국가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재정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지방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뭐 이런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인력의 전문화 또 사명감 뭐 이런 등등에 있어서 상당히 그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연령을 하한해서 엄벌주의의 기조를 가는 것은 정의관념이 맞긴 하지만 지금 국회나 정치권에서 마치 연령만 낮추면 모든 것이 다 해결한 듯 잘못 판단하는 것. 제 말씀은 이러한 보호처분 1호에서부터 10호까지 대폭적인 개선도 있어야 되고 소년원에 관한 인프라도 바뀌어야 되고 역시 소년 교도소에 있어서도 전폭적인 프로그램의 현대화 등이 이제 필요하지 않는가 그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보입니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결국에는 연령을 낮춰야 된다라는 것에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12세, 만 12세, 그리고 민주당에서 만 13세.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나이가 낮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낮춤으로써 결국에는 그 나이에 해당되는 그 아이들에게 좀 경고를 한다든가 뭐 예방을 한다든가 이런 효과는 12세가 더 세게 작용을 할까요? 그건 어떻게 좀 보세요? 지금 이제 그것의 이제 근거 그 자체는 이제 그 강력 범죄의 그 비율을 이렇게 분석한 통계에 의하면 13세가 촉법 소년에 저지르는 범죄 중에서 63%를 차지한다. 이런 통계가 있고요. 특히 그 살인 사건 9건 중에서 6건이 13세가 저지른 것이다. 뭐 이런 등으로 그 비추어 본다면 지금 14세보다는 적어도 13세를 포함하는 하한선을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 판단을 한 것입니다. 지금 뭐 지적대로 딱 13세까지, 12세까지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가 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형사 미성년자의 기준이 결국 이제 그 14세보다 밑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러면 지금 촉법선서의 그 기준을 10세부터 14세가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러면 13세부터 뭐 9세로 한다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아직 그 확정적인 결론은 안 난 것 같습니다. 그 왜냐하면 또 몇 년 전에 수원에서 그 캣맘 사건이라고 소위 말해서 그 이렇게 돌을 던졌는데 사망이라고 사고가 생겼는데 이 아이가 그 8살이기 때문에 아무런 처분 자체를 아예 받지 않았던 뭐 이런 또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포괄을 해서 그러면 아예 그 촉법 소년의 하한선을 현재 10세로 돼 있는데 그것도 9세, 8세까지 낮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지 않은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뭐 소년법 그 촉법 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